여러분, AI 정말 편하죠. 그런데 그 편리함 뒤에 우리가 뭘 잃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? 어쩌면 생각하는 능력 그 자체를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? AI가 우리 대신 생각해주는 세상에서 우리 뇌는 과연 괜찮은 건지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로 한번 가볼게요. 지금 학생들이 독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. 한 학생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. 너무 피곤하고 지루해서 그냥 AI한테 요약해달라고 했어요. 라고 말이죠. 선생님이 물어봅니다. 자, 오늘 발표한 책, 나 이거 끝까지 다 읽었다 하는 사람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볼까요? 그런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. 손을 든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. 완독률 0%. 아니, 그럼 책도 안 읽고 어떻게 보고서를 썼다는 걸까요? 네, 첫 번째 이야기 바로 AI라는 지름길입니다. 이제 학생들한테 AI는요, 그냥 가끔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.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템이 되어버린 거죠. 학생들 말 들어보면 AI를 쓰면 과제가 진짜 10배는 빨리 끝난대요. 그리고 결과물도 훨씬 그럴듯해 보이고요. 그런데 여기서 한 학생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. 제가 조금이라도 혼자 고민해서 쓴 건 나중에 기억에 남는데 AI가 그냥 통째로 다 해준 건 신기하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라고요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. AI를 쓸 때 우리 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,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질문의 답을 찾으러 저기 멀리 MIT 미디어랩으로 한번 가보시죠. MIT 미디어랩에서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. 학생 6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그리고 똑같이 에세이를 쓰게 했죠. 근데 조건이 달라요. 첫 번째 그룹은 오로지 자기 머릿속 지식으로만 써야 하고요. 두 번째 그룹은 검색 엔진, 그러니까 구글 같은 걸 쓸 수 있게 해줬어요. 마지막 세 번째 그룹한테는 요즘 핫한 생성형 AI를 쓰게 한 겁니다. 그리고 이들의 뇌를 스캔해봤는데 와, 결과가 정말 놀랐습니다. 먼저 자기 기억만으로 글을 쓴 그룹은요, 뇌가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. 기억을 끄집어내고 논리를 만들고 전두엽, 측두엽, 후두엽 할 거 없이 뇌 전체가 함께 일하는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. 자, 검색 엔진을 쓴 그룹은 어땠을까요? 뇌의 연결성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정보를 보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. 그런데 생성형 AI를 쓴 그룹은요, 뇌의 연결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뇌가 거의 일을 안 한 거죠. 자,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이에요. 과제가 끝나고 나서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거든요. 당신이 쓴 에세이 문장 얼마나 기억하세요? 하고요. 생성형 AI를 썼던 그룹, 자기가 쓴 문장을 정확히 기억해낸 비율이 고작 16.7%에 불과했습니다. 앞선 두 그룹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. 결국 뇌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이야기, 깊이 읽기의 반격입니다. 그럼 이대로 그냥 뇌를 쉬게만 둬야 할까요? 아니죠. 이 흐름에 맞서서 우리의 생각하는 힘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우리 뇌의 일을 자꾸 바깥으로 떠넘기는 인지적 아웃소싱. 여기에 대한 해독제는 뭘까요? 진짜 의외의 장소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. 바로 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MIT입니다. 아니, AI의 효율성을 누구보다 환영할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. MIT에서는요, 1학년 학생들이 전공이 뭐든 상관없이 인문학, 예술, 사회과학 과목을 꼭 들어야 하는데요. 한 학생이 고전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이런 걸 배우면 뇌가 진짜 활발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.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고요. 책 자체가 되게 철학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MIT는 생각하는 거죠. 최고의 엔지니어, 최고의 과학자가 되려면 바로 이런 깊이 있는 사고력이 필수적이라고요. 우리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도 있습니다. 바로 질문하면서 읽기 기술인데요. 별거 아니에요.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추는 겁니다. 그리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. 이건 왜 이렇지? 작가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?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.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이해력과 장기 기억력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. 자,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파티가 된 독서. 깊이 읽기가 이제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어요.
혹시 리딩 리듬스라고 들어보셨나요? 요즘 떠오르는 새로운 문화 현상인데요. 사람들이 공원 같은 데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각자 책을 가져와서 조용히 함께 읽는 모임이에요. 이게 벌써 전 세계적으로 500번 넘게 열렸다고 합니다.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잖아요?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뉴욕부터 이탈리아, 스페인까지 전 세계에서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대요. 대단하죠? 그런데 이 모임이 그냥 조용히 책만 읽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. 한 참가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옆에서 같이 책을 읽다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해지잖아요? 그래서 무슨 책 읽으세요? 하고 말을 걸게 돼요. 이게 대화를 시작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더라고요. 바로 이겁니다. 책을 매개로 한 새로운 종류의 연결,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5번째, 고해상도로 살아가기. 깊이 읽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요.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다. 한국의 한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28살의 브랜드 마케터였던 분인데요. 이분이 글에 깊이 빠져드는 경험의 힘을 믿고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뒀습니다. 그리고 뭘 했냐면 시잡지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지금 그 잡지는 10만 명이 넘는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.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. 시를 읽는 건 세상의 해상도를 144p 저화질에서 1080p 고화질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.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.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? 깊이 읽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. 우리의 인식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많은 디테일과 미묘한 차이,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. AI가 세상의 모든 질문에 빠른 답을 내놓는 시대입니다.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에게는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